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부터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이제부터 장단기 호재는 뭐가 있고 주의해야 될 악재는 또 뭐가 있을지 살펴봅니다. 트럼프가 뭐 생각보다 의외로 수월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불과 이틀 전이었습니까? 해리스가 당선될 거라고 굉장히 그 서베이에서 여론조사에서 떠들썩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수월하게 당선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의도적인 연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단기적인 호재는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총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지금 같이 선출이 됐습니다. 공화당이 연방 상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과거만 해도요. 그러니까 지난 조 바이든 정권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으로 이렇게 양분이 사실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상하원 사실은 지금은 뭐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친코인 인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법 통과가요. 유력하겠죠. 법이라 하면 이제 Fit 21 법안, 친코인 법안, 코인이 뭐냐 이거에 대한 분류가 정확하게 나눠진 그 이제 규제 명확성에 관련된 법들, 스테이블 코인 법들이 통과가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반면에 친코인 인사 그 정반대에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있어요. 반코인 인사의 대표적인 상원 의원이죠. 자, 이 친구는 존 디튼, 친코인 그 변호사였죠. 존 디튼을 물리치고 엘리자베스 워런이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존 디튼, 트럼프 이런 분들은 다 친코인으로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워런, 게리 갠슬러 이런 사람들, 조 바이든 반코인이었죠. 근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주머니에서 이 모든 정치인들에게 로비 자금이 저는 나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주머니가 같다는 얘기는 실제 이 뒤에 누가 있다는 얘기죠. 결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나. 엘리자베스 워런, 게리 갠슬러, 조 바이든 등등. 전주가 같다라고 하면요. 주인공도 같은 감독, 악역도 같은 감독이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요. 만약 제 그 가설이죠. 이 가설이 맞다면 코인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아마 가자로 갈 겁니다. 자, 코인베이스 CEO가요. 미국의 상하원 지금 친암호화폐 후보자 중에 무려 219명이 당선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파를 초월한 표심을 보여줬다. 미국인들은 암호화폐 관심이 많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로드맵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가 해냈다. 자꾸 이 친구들은 우리가 뭘 해냈고 우리가 업계를 대표해서 싸운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명확한 규제 로드맵. 이게 핵심입니다. 단기 가격 예측, 연말에 비트가 얼마나 갈 것이냐, 날짜. 저는 이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별 의미가 없고 어차피 저도 이거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규제 명확성, 친코인 법. 코인이 상품이냐, 코인이 증권이냐, 화폐냐. 코인의 70%가 뭐다? 상품이다라고 하는 법이 연말에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들 혹은 억만장자들, 연금펀드, 국부펀드 아직 투자를 하지 않고 있었던 여러 금융기관들 들어올 겁니다. 이게요,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해질 게 너무나 이제 명확해 보입니다. 이게 그들의 빅픽처라는 거 이제는 잘 보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주인공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네요. 트럼프, 코인베이스, 리플, 서클, 블랙락, 민주당, 공화당 이젠 다 친코인입니다. 악역 있죠. 게리 갠슬러 또 누굽니까? 조 바이든 이런 분들 악역이 그들은 사라질 건데 다른 악역들이 저는 나중에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또 말씀드립니다.
JP모건이요. 달러와 유로를 실시간 환전으로 할 수 있는 환전 서비스 할 수 있는데 지금 뭘 선다? 자기들이 만든 JPM 코인. 이게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체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거는 퍼블릭 블록체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게 아니고 자기들, 그러니까 JP모건 스스로 만든 그 이제 그 폐쇄형 블록체인이죠.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지금 환전에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사실 바로 떠오르는 코인이 하나 사실 있으셔야 돼요. 뭘까요? XRP입니다. XRP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대놓고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요? CBDC의 브릿지 커런시다. 브릿지라고 하는 거 이게 쉽게 말하면 환전하는 거예요. 달러를 유로로, 유로를 엔화로, 엔화를 파운드화로, 그걸 나중 뭐 우리나라 원화로도 바꿀 수 있겠죠. CBDC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죠. 나중에 XRP가 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지금 한번 딱 보시면 달러를 유로로, 나중에 지금 파운드화도 승인 설치가 되면 이 서비스에 추가된다고 하잖아요. JPM 코인과 XRP 역할이 정확하게 겹칩니다. 쉽게 말하면 경쟁 구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지난 4년 동안 SEC가 리플에 소송을 걸고 정말 뭐 거의 가격을 짓밟았죠. 뭐 지금까지도 짓밟고 있습니다. 누가 로비했을까요? 좀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뭐 이게 좀 보이는데 은행에 이제 전통 금융이라고 하죠. 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은행의 최대 적이 XRP였고요. 사실 스위프트의 적도 XRP였는데 공존할 겁니다. 뭐만 잘 되고 뭐만 안 된다? 아니요. 그냥 같이 이 디지털 경제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이건 나중에 지켜보시면 알겠죠. 곧 있으면 다가올 이게 미국 시간 11월 7일이니까 뭐 우리나라는 11월 8일이 될 수도 있는데 연준 FOMC 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 0.25%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몇 프로? 97.5%. 이거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신문에서 봤던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달러가 강세다. 지금 일시적 강세로 다시 돌아섰거든요. 이제 트럼프 영향입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다. 채권 금리가 오른다라는 얘기는 금리 동결, 기준금리, 연준에서 금리 동결시킬 거야랑 사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지금 금리 인하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금리를 한번 B컷을 했다고 해서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물가가 너무 뭐 경제가 망가졌네 다시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거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연준도 안 되고 중국의 뭐 모든 중앙은행들이 방향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금리는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인하될 거고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결국 더 찍어내는 게 내년 하반기까지 이미 확정입니다. 달러가 지금은 강세죠. 살짝 강세인데 저는 뭐 내년, 내후년 달러의 약세 점점 약해질 것이다. 채권 금리도 아마 점점 내려갈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건 약간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뭔 얘기면요. 쉽게 얘기하면 코인과 주식이 내년에 아주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해시키 글로벌. 이걸 제가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요. 미국에 블랙락이 있다. 뭐 블랙락이 뭐 미국에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는 아닙니다. 미국에 블랙락이 있다라고 하면 중국에는 해시키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세력으로 지금 홍콩에서 거래소 운영을 하고 있죠. 코인 거래소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네요. 미 대선과 더불어서 11월 7일 연준의 금리 결정과 미 고용지표 발표는 시장에 열기를 더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 공감합니다. 왜요? 금리 0.25%또 낮추는 게 시장에 한번 또 열기를 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재밌어요. 누가 뭐 지금 어떤 당이 당선이 되고 뭐 주류 당이 된다고 해도 누가 되든지 웹3 그러니까 코인, 블록체인 이 산업 발전이라는 업적을 원한다. 정치인 어떻게 해야 표를 얻습니까? 이거 우리가 한 거야. 이거 큰 거 유치한 거 알지? 우리가 인프라 여기 지금 일자리 창출한 거 알지? 이게 업적을 하려고 이렇게 항상 과시하려고 하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코인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트코인이 11월에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라는 업계 관측이 지배적이다. 며칠간은 시장이 상당히 뜨거워질 것으로 예측을 하네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단기적으로 너무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산이 높으면 단기적으로 계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길게 봐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찐 상승. 이제 우리가 뭐 2배, 3배, 뭐 도지코인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뭐 기분 좋습니다. 뭐 좋은데요. 우리가 지금 한 2배 가져가려고 지난 4년간 고생하신 거 맞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만 길게 보자는 거. 최소 내년까지는 보자는 거죠. 2025년 내내 상승이 생각보다 길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조금 그렇게 좀 여유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금투세 폐지를 결정을 했죠. 이재명 우리 뭐 이제 대선 후보로 뭐 사실상 뭐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 뭐 당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유예하면 이거 또 싸울 거 뻔하다. 그러니까 일단 폐지하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당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도부에서 이건 이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로 당의 의견을 뭐 이제 그 결정을 했는데 반발을 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고요. 이제 상법을 개정해서 일단 제대로 된 주식시장을 만들자. 뭐 그렇게 먼저 민주당에서는 제안을 했는데 여당에서는 또 상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죠. 참 정치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확정이 맞습니다. 다만 아직 표결 전이죠. 표결까지 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조금 그 체구가 작은 진보당에서 뭐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서 우리는 금투세 찬성할 거야. 소신을 보여줘야지. 왜 이렇게 말을 바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하지만 총 17표이기 때문에 대세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 저희가 뭐 코인 방송이잖아요. 왜 금투세를 말씀드렸냐? 주식에 세금 내는데 코인만 피해간다? 이게 쉽지 않다고 제가 처음부터 그래 계속 말씀을 금투세랑 아마 같이 움직일 것이다 얘기를 드린 거고요. 금투세가 이변이 없다면 지금 국회 문턱을 지금 넘을 거거든요. 이변이 없다면 코인도 2027년까지 유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내년, 내후년 세금이 코인은 전혀 없을까요? 이제 세금이 유예가 되는 게 양도.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하잖아요. 좀 싸게 사서 비싸게 판 이 소득에 대한 소득이 유예가 된 거고요. 우리가 대여를 하는 경우는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소득, 양도 소득에 대한 유예가 지금 예정에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제일 그 와닿는 것은 코인으로 뭐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다, 상속을 하겠다. 이거는 지금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코인 과세 유예는 지금 증여 상속 이런 것, 뭐 레퍼럴, 채굴, ICO, 디파이, 에어드롭 이거는 이제 현재도 이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자세한 거는 뭐 세무사분들께 여쭤보시면 되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매매, 양도에 대한 부분이 지금 2년 유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2월 10일 비트코인 투자를 하냐 마냐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했거든요. 주주들이 찬성이냐 반대냐 투표를 해서 이날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것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뒤에서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 뉴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내달이라 하면 다음 달이죠. 12월 달에 법인 실명 계좌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네이버에서 코인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김소영 서울대 그 경제학부 교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이분이 어쨌든 금융위 부위원장이시나 봅니다. 회의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다? 법인에 대한 실명 계좌 발급 이슈. 두 번째, 가상자산법 추진 방향,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제가 보니까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애들의 저는 이 빅픽처가 약간 느껴지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당연히 포함이 돼야겠죠. 두 번째, 법인에 대한 실명 계좌 발급. 이거 우리나라만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뭐 이번에 될 것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앞으로 이게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기관들이 지금은 이제 개인들만 지금 뭐 비트 그 계좌 여러 가지로 지금 코인 사지 않습니까? 법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대기 자금이 지금 코인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미국은 뭐 일부 그 비트코인 현물 ETF로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코인 계좌 여는 것은 이거 또 다른 이슈거든요. 자, 현재는 법인 실명 계좌 발급이 막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사업 수요가 늘어나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해외 국가들에서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갑자기요. 이거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갑자기 전 세계가 법인들이 회사들이 코인 사고 있네. 야, 우리도 그럼 하자. 이거 뭐냐면요. 우리나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당연히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바로 다음 달에 결정, 이 말은 지금 허용하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연초로 갔을 때 제가 단기라고 했죠. 호재 리스트인데 단기적인 호재. 당연히 트럼프 당선이 단기적으로 호재가 뭐 이미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1월 연준의 금리 인하. 뭐 금리 동결한다고 뭐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막상 금리 인하하네요. 예정입니다. 세 번째, 미국의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이 지금 누구로 당선이 많이 됐다고요? 친코인 의원들. 이거 슈퍼팩이다 뭐다 해가지고 코인 뭐 이제 거래소부터 뭐 리플 뭐 A16G 뭐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로비 자금을 해서 반코인 인사들 다 당선 탈락시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소기의 성과를 이룬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올해 이 관련 법이 다 통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12월 10일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 투자, 저는 이게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자체가 엄청난 호재라고 봅니다. 이게 뭐 결과는 제가 모르잖아요. 이게 설사 거절이 돼도요. 이거 막을 수 없는 대세 흐름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인 호재 이벤트도 당연히 있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글로벌 유동성 증가, 금리 인하, 돈 찍기가 콤보로 내년 하반기까지 작동합니다. 두 번째, 친코인 법. 뭐 제가 거의 수백 번은 아니고요. 하여튼 100번 가까이 말씀드렸죠. 규제가 명확해질 것이다. 자, 세 번째, 비트코인 ETF, 블랙락 비트코인 ETF를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옵션 상품 SEC가 이미 승인했습니다. 물론 CFTC와 OCC라고 하는 규제기관 곧 승인할 겁니다. 빠르면 12월, 늦으면 내년 1월이거든요. 이더리움 어떨까요? 따라가겠죠. 여기에 플러스 돼서 알트코인 현물 ETF들 승인이 아마 이건 단기적으로도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호재 말씀드렸죠. 코인 과세 유예 내년과 내후년 인생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코인 과세가 유예가 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정부, 어떤 정부도 코인에 대한 과세를 그냥 넘어가겠다 한 정부도 없을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그냥 참고로 하시면 2027년까지 지금부터 2년 동안 전 세계 정부들이 모여서 코인 정보 탈세 막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거 인프라 구축하는데 2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미루는 경향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기회입니다. 다섯 번째, 국내 법인 계좌 허용.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면 거의 이제 ETF까지 하면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빅테크들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코인 가격 상승. 이렇게 해도 코인 가격 안 오르면 일반인들 코인 올라타겠습니까? 안 탑니다. 이로 인해서 코인 가격이 막 눈앞에 그냥 그저께 도지코인 오르듯이 올라가면 안 탈까요? 아마 조금씩 올라와서 어느 순간 하늘로 솟구쳐 오르겠죠. 중장기로 봤을 때 코인 악재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 바꾸기. 제가 괄호 열고 닫고 프레임 뒤집기라고 적어놨죠. 자, 프레임을 그들이 한번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박는 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자본을 쓰고요. 플레이어들, 이제 체스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장기 그 뭐 절부터 해서 이거를 다 플레이어들을 엄청나게 뭐 이렇게 놓고 뭐 게리 겐슬러 했다가 뭐 누가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언론을 통해서 하고 로비를 해서 누구를 떨어뜨리고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을 한번 딱 씌워 넣으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트럼프는 가지하지, 해리스는 반대였지.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거 바꿀 겁니다. 그래 왔어요.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꼭 이렇게 된다. 전 보장을 못하지만 미 정부, 특히 대선 후보 당시 올해 7월이었습니까? 트럼프가 미 정부는 절대 비트코인 팔면 안 된다. 100만 개까지 사서 전략적 뭐 국가 뭐 자산으로 비축해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래 놓고 팔면 얼마나 시장의 충격이 클까요? 마운트 곡수요.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이거 여운을 남기고 내년 10월 31일이었습니까? 또 미뤘어요. 상환 100% 된 거 아닙니다. 아니면 제2의 테라 루나 FTX 이게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상승장 이후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승장 이후 내년에 굉장히 큰 랠리가 저는 올 수 있는데 또 한 번 하락장으로 가는 신호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탐욕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또 양털 깎기 당할 것. 아, 나 기분 좋네 하다가 또 팔 타이밍 못 놓치고 또 3년 4년 존버 생각만 해도 힘드시죠?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가 미쳐 있다. 이만 하면 됐다 라고 느낄 때 되도록 분할 매도를 통해서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자, 비트코인, 도지코인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도지가 많이 올랐죠. 나머지 코인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요, 이것을 가정합니다. 뭘 가정하냐? 인간의 탐욕과 공포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보면 순서가 이랬잖아요. 처음에 비트코인 혼자 막 우르르 달려갑니다. 그걸 보고 있던 이더리움이 갑자기 또 형님 달려가시네. 나도 갈 거야 하면서 우르르 달려가다가 이게 라지캡 코인들, 이제 중간 코인, 스몰캡 코인, 순환매가 일어났었죠. 이번에 어땠습니까? 뭐 그저께 도지코인이 혼자서 그냥 하늘로 솟구쳤죠. 비트코인도 올랐지만 비트는 이제 덩치가 좀 크죠. 그러다가 라지캡 코인, 그다음 미들캡 코인, 중간 코인, 스몰캡은 뭐 오르긴 올랐지만 아주 좀 미미하게 사실 올랐거든요. 순서가 되게 비슷해요. 근데 약간 변칙이 가능하다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꼭 저대로만 순서대로만 과거 순서대로만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 인공지능 먼저 갈 수도 있고 RWA가 불면 RWA 먼저 갈 수 있다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순서를 따라갈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월가는 뭘로 돈 버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탐욕과 공포를 10분 활용해서 돈 버는 것이 뭐다? 이게 월가예요. 우리가 샀다 팔았다 하는 게 거래소들 결국 다 돈 버는 거지 않습니까? 자, 월가에서 알트코인, 파생상품 포기하겠습니까? 노우죠. 당연히 노입니다. 알트코인이 이게 이제 진짜 거의 도박과 같은 스릴이 있는 거 아닙니까? 파생상품 10배 롱, 10배 숏 이게 더 재밌죠. 이게 더 신나고 스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포기 안 합니다. 제 코인은 그래도 안 오르던데요. 오를 때도 찔끔찔끔 오르고 말던데요. 사실 저 역시도 뭐 어떤 코인이 가장 많이 오르고 뭐 얼마나 어디까지 오를지 제가 알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알 수는 없고요. 하지만 대세 상승장이 됐을 때는 안 올랐던 내 코인도 결국 갈 확률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얼마나 오를 것이냐는 모르지만 가긴 갈 거예요. 가긴 갈 겁니다. 그것 전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이 크립토 자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게요. 뭐 얼마 전에 불과 뭐 일주일 전, 한 달 전 느껴보셨지 않으실까요? 뭐 8월 5일 뭐 블랙 먼데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옆에서 갑자기 훅 치면 다 한꺼번에 우르르 날아갑니다. 디스코 팡팡이 처음엔 재밌거든요. 뭐 한번 흔들어 봐. 근데 진짜 세게 흔들면 막 우르르 떨어져 나가요. 자, 그 중에서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코인에 대한 믿음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믿음 싸움이에요. 확신의 싸움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다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내년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일희일비 하시면 2025년 남들 다 막 그냥 가지아를 외치고 있는 그곳에서도 망할 수가 있어요. 결국 내가 선택한 코인이 내가 이걸 왜 선택했지? 이거에 대한 장점은 뭐지? 단점은 뭐지? 뭐 코인이 너무 많이 풀린다.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을 스스로 생각을 해 보셔서 그게 강한 코인 위주로 좀 몰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코인 개수 너무 뭐 많다고 꼭 좋지도 않거든요. 그런 코인 위주로 가져가셔서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자.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